안녕하세요.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. 오늘은 BMW의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을 위한 M3라고 볼 수 있는 M340i를 잠깐 좀 타게 됐습니다. 오늘은 그냥 일상적으로 이 차를 탈 때 좀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제가 이 차에 이제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아까 차를 막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좀 느낀 점이라면 생각보다 서스펜션이 그렇게 마냥 이렇게 그냥 좀 충격을 많이 일으키지 않더라고요. 그 승차감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. 이 차가 가변식 서스펜션 옵션은 아직 국내 사양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데, 물론 이제 고정된 감쇄력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거의 느낌이 첫인상이 좋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출고 그대로의 타이어는 아니고 이제 차주분이 차를 아끼셔가지고 윈터 타이어로 좀 교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저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감이 발목을 많이 그냥 까딱까딱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분들한테 잘 맞는 세팅인 것 같습니다. 조금만 발목을 움직여도 차가 처음부터 좀 강한 초기 바이트가 좀 많이 세네요. 그래서 처음부터 제동이 강하게 걸린다고 그렇게 좀 느끼게 합니다. 그리고 요 이제 M 스티어링 휠은 여기 가운데 M 로고가 이렇게 있는데, 그거는 일반 BMW 스티어링들에 비해서 손이 잡히는 요 림이 두께가 더 두꺼워가지고 제 손에 좀 더 딱 맞는 느낌을 줍니다.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페달이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좀 꽉 밟는데, 그 이후부터 또 발에 힘을 줄 때는 그러니까 브레이크 제동력이 올라가는 게 좀 점진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네요. 그래서 처음에 좀 이렇게 꽉 붙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8단 ZF 자동 변속기가 역시 좋네요.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밟지도 않고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는데, 오른발에 조금 힘을 주면 별 지체가 없이 바로 필요한 단으로 이렇게 시프트 다운을 합니다.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동작도 굉장히 빠르면서도 부드러움을 이렇게 시종일관 유지를 하고 있네요. 역시 좋습니다. 이 차는 이제 387마력에 51kgm 토크를 가지고 있는데, 평상시 이렇게 교통 흐름을 주행할 때는 가속 페달을 거의 안 밟아도 평균 이상의 좀 주행력을 가질 정도로 힘이 넘쳐납니다. 제가 같은 바디에 이제 4기통 엔진인 330i를 좀 잠깐 타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차는 좀 앞쪽이 많이 좀 무겁네요, 차가 기본적으로. 그래서 이 돌릴 때에도 좀 묵직하게 돌아 나가는 게 있습니다. 한번 좀 피턴을 하는 램프를 돌아보겠습니다. 차가 느낌이 어떨지 궁금하네요. 다운시프트 할 때 그러니까 스로틀 보정이 굉장히 좋네요. 좀 너무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돌아 나갈 때는 그냥 땅에 쫙 붙어서 돌아 나가네요. 그러니까 앞뒤 바퀴가 한치도 이탈함이 없습니다.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네요. 윈터 타이어도 이 정도인데 그리고 이렇게 다리 위를 가다 보면 이런 이음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넘는 게 굉장히 반응이 빠르네요. 노면 변화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, 그 다음에 정말 엉덩이와 몸에 이렇게 딱 필요한 정보까지만을 딱 주네요.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스포츠 세단임에도 불구하고. 그리고 이렇게 노면에 요철이 계속될 때에는 아무래도 바퀴가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계속 좀 충격이 생기고요. 그리고 그 충격음이 실내에 전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. 그리고 노면 소음은 다소 있는 편인데요. 그래도 이 차가 지금 이렇게 촘촘한 날이 있는 윈터 타이어를 꽂고 있음에도 이 정도면 조용한 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.
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오토 홀드를 걸어 놓잖아요. 그럼 막힌 데서 이렇게 잠깐 쓴단 말이에요. 그럼 엔진이 꺼지는데,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바로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라 가속을 밟으면은 그때 이제 부드럽게 시동이 다시 걸립니다. 그래서 그 연결 동작이 굉장히 좀 세련됐네요. 이 차를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좀 고민의 이유가 아마도 제일 큰 부분은 좀 데일리로도 어떠냐일 것입니다.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뭐 그냥 평소에 그냥 얌전하게 다니면은 그럼 뭐 320이나 330처럼 탈 수도 있고, 오로지 이제 기분 날 때는 오른발로 시그널만 주면, 저도 아직 좀 해보진 못했지만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차기 때문에 뭐 데일리로 타시기에는 좀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보입니다. 지금 이제 그 스포츠 모드로 한번 나봤는데요. 거기에 플러스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. 근데 이렇게 재미난 것은 바로 실내로 들어오는 사운드가 좀 달라지고요. 음색도 달라지고 또 볼륨의 크기도 달라집니다. 실내 그 엔진 효과음이. 그리고 그 가속 페달에서 살짝 발을 놓을 때 그 이렇게 약간 부르륵 하는 그런 소리가 좀 효과음이 좀 특히 배기 쪽에서 좀 추가가 되네요. 그런 부분 아주 재밌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도 같이 무거워지는데, 그 스티어링 돌릴 때 무게가 그 컴포트랑 스포츠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무게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, 그런 분들은 인디비주얼로 들어가서 컴포트로 하면 그러면은 좀 훨씬 가벼워지겠습니다. 뭐 훨씬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가벼워지는 그런 세팅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변속기가 정말 좋아요. 이 ZF 8단 변속기는 좀 굉장히 많은 제조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또 어느 회사에서 그 들여다가 자기네 변속 그 패턴을 만드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부분에서 BMW는 좀 여러 회사들 중에 그 ZF 변속기를 자기네 엔진과 이렇게 최적화하는 부분의 노하우가 상당히 뛰어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신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. 그리고 좀 운전자가 원하는 그 변속의 타이밍과 단수를 정말 잘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럼 좀 심술을 부립니다. 독심술. 그리고 지금 스포츠 플러스로 가니까는 여전히 기어를 매뉴얼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시프트업을 하지 않고 좀 차가 기다려주네요. 그리고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다가 놓을 때 또 몸에 약간 이렇게 그 엔진 브레이크가 체감이 확 될 정도로 거기에서 그 변속기가 이제 꽉 물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. 그러니까 그 락업이 되고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자,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이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어가 바뀔 때마다 이 등 뒤에서 기분 좋게 부룩부룩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지금 D 레인지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그 기어를 낮출 때에도 아까는 컴포트 모드에서는 하지 않던 그 좀 적극적인 그러니까 스로틀 분립, 그러니까 RPM 보정을 잘 해주네요. 그러면서 소리까지 냅니다. 아주 자기가 일하고 있는 티를 좀 팍팍 내네요, 스포츠 플러스에서는. 그리고 제가 보니까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매뉴얼로 놓지 않아도 차가 그 매뉴얼에 놓는 것처럼 그 기어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굳이 그냥 바쁘게 운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앞을 보면서 두 손을 그냥 스티어링 휠에 고정한 채로 운전에만 전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다가 붙여줄래요? 위치는 상관없어. 그리고 좀 욕심이기는 합니다만은
그 스포츠 플러스나 스포츠를 넣을 때 뒤에 놓더라도 현재 주행하고 있는 단수가 몇인지 그 숫자 표시는 원래 안 하는데 좀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리고 조금 운전할 때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게 생각이 되는 점은 양쪽 그 이제 바깥 미러가 있잖아요. 거기가 끝부분부터 이제 그러니까 끝에 가까이부터 끝에까지가 그 광각으로 되는데, 그러니까 어떤 차가 그 거울 안에 놓이게 될 때 좀 전체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고 그 잘린 부분부터는 좀 왜곡돼서 보여가지고 그거는 좀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. 네, 확실히 앞이 잘 돌긴 하는데 그 무게는 숨기지 못하네요. 네, 역시 기어를 낮출 때마다 스스로 붕 하고 그렇게 동작을 적극적으로 합니다. 지금 이제 이렇게 내리막길에서는 기어를 높이지 말아야 되잖아요. 네, 차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. 변속기가. 네, 기특합니다. 아주. 지금 드라이브로 계속 가고 있는데, 네, 그 길을 읽는다라고 보입니다. 근데 가속해 나갈 때는 폭발적으로 나가네요, 차가.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를 틀고 싶네요.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신데 본인의 재미도 희생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 아주 제격인 자동차 같습니다. 그러니까 M2나 M3, M4는 물론 좋긴 하지만은 좀 이 데일리로 일상에서 쓰기에는 조금 과하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좀 그 모서리에 이렇게 날선 부분들을 이 M340i는 좀 잘 깎아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상에서도 전혀 무리가 없게 그렇게 좀 만든 것 같습니다. 물론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냥 고정된 감쇄력의 일반 서스펜션도 네, 충분히 모든 그 용도에서 좀 훌륭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속도를 살짝 줄일 때 그 기아를 이제 한 단 낮출 때도 옹 하면서 네, 그렇게 동작하는 게 굉장히 좀 그 상쾌하네요. 그리고 이제 스포츠 플러스가 재밌는 점은 꼭 RPM을 높여야지만 효과음이 잘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가 서 있다가 출발하기 시작할 때부터 들려오는 효과음이 그 직후부터 네, 좀 이렇게 그 들려오는 게 좀 그 차이가 있습니다. 그냥 엔진이 도는 한 그런 소리의 그 차이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330i 때는 이제 스포츠 이상의 모드로 놨을 때 실내로 들어오는 효과음이 좀 그 어딘가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. 이 차는 그렇지가 않네요. 그 6기통 엔진의 사운드의 그 효과를 좀 증폭시키는 용도로만 그렇게 좀 잘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 재미난 게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내용이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에서만 그 엔진 RPM을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 표시가 추가됩니다. 그러니까 에코나 컴포트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기본적인 정보만 보여줬었는데 이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그렇게 그 M 모델처럼 그렇게 그 엔진 RPM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끝에 이제 옐로우 존과 레드 존까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. 네,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항상 모든 종류의 차를 그 시승하는 그 와인딩 코스에서 좀 이 차를 조련을 해보고 싶네요. 지금 조수석에 이 차의 차주분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차주분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차가 가격도 굉장히 훌륭하게 나왔는데요. 네, 이런 거를 다 갖추고도 그 정도 가격이면 좀
굉장히 잘 공격적으로 가격 책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. 요 M340i의 좀 총평을 내려보자고 한다면은 그 예전에 좀 335i 좀 옛날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335i는 좀 M3에 대한 아니면 M4에 대한 좀 예고편 같이 느껴졌는데 얘는 좀 그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1억 아래에서의 M3 역할을 하는 게 M340i고 그리고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에 원래 그 M3, M4의 영역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렇게 둘의 역할 분담이 좀 그렇게 되는 차가 중에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400마력 이상의 출력을 요구하지는 않잖아요. 네, 좀 부담을 안 느끼면서 좀 가격도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서 네, 느낄 수 있는 스포츠 세단에서는 좀 정점에 있는 차가 M340i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요 좀 겉핥기식이긴 하지만 요 M340i의 좀 일상 상황에서의 시승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고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또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